세상은 넓고 볼거리는 많다. 스마트폰부터 TV, PC, 게임 그리고 영화, 화면에 달린 것은 모조리 보는 방송. 화면에 중독된 모든 화중인들을 위한 방송. 화면 중독입니다. 이야, 화면 중독 외전 영화 중독 2회 넷플릭스 SF 영화 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의. 신난다. 신난다. 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나는 계속 웃었는데 왜? 네, 진행의 김수풀입니다. 안녕하세요, 신PD입니다. 네, 신PD 반갑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 네. 아마 업로드 날짜가 이제 설의 마지막 연휴쯤일 것 같은데, 뭐 표가 날 일정 속에 제 방송이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혹시 운전하시다가 힘드시면은 잠깐 졸음 쉼터에서 좀 쉬었다 가시던가 아니면 스트레칭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들 조심해서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하여 바로 가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형태의 인간성이 진정한 인간인가? 인간의 형태를 한 악마 신PD가 진정한 인간인가? 역대급 무엇이 인간인가를 골목에 만드는 영화 정의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악마 신PD. 그리고 저렇게 사이코패스지만 사람의 형상을 한 김숯불이 인간인가? 과연 땅땅 누가 인간인가? 저기 누가 인간인가 한번 붙어보자. 인간대전 따라라. 인간대전 좋습니다. 아, 굉장하네요. 네, 우리 이제 정의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이제 다 아시는 감독과 극본의 연상호 감독입니다. 오셨습니다. 네, 우리의 멘토라고 할 수 있죠. 거의 이제 이쯤 되면. 멘토가 멘탈이겠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작비는 이제 약 20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닝 타임은 98분 정도, 그냥 소소한 길이고, 촬영 기간은 이제 2021년 10월에서 22년 1월 28일까지, 대략 한 3달 정도, 그렇게 길지 않은, 촬영 기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또 뭐 뒤에서도 얘기를 해보겠지만은, 연상호 감독님이 이제 본인 이제 그 영화가 이제 시사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본인이 이제 GV를 하실 때 그런 말씀 하셨죠. 굉장히 맞아요. 이제 촬영 기간이 타이트하고 이제 제작비도 촉박해가지고 딱 이제 딱 짜나온 대로 그대로만 찍고 빠졌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SF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촬영 기간은 3달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 네, 이제 요 정의는 연상호 감독님의 이제 4번째 장편 실사 영화죠. 4번째고, 이제 이제 특이하게도 이제 최초로 SF 영화로 만드셨습니다. 하하. 네. 그런데 이제 제목은 굉장히 이제 또 한국적인 느낌의 정의. 그러니까요. 요런 게 왠지 좀 외국에도 좀 먹힐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보면은. 맞아. 왜냐면은 저기 외국 애들이 이응 받침 이거는 거 되게 어려워하거든. 취영이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한국 건가 싶어가지고 좀 좋아할 수도 있죠. 그렇죠. 뭐 등장인물 뭐 많지 않지만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윤서현 역의 이제 배우 강수연님. 네. 그리고 이제 윤서현 경우에는 이제 내복제 및 AI 기술 담당하는 연구소의 팀장입니다. 정의의 이제 딸로 나오죠, 원래.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윤정희 이제 배우 김현주님께서 역할을 해주셨는데 이제 연합군 측의 이제 최정예 리더 출신이죠. 전설의 용병. 전설의 용병이라는 내복제 실험의 대상이 되는 우리 정의 용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상훈 이제 연구소장 역의 이제 배우 류경수님.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뭐 회장 역의 이제 배우 이동희, 그리고 재경 역의 한우열, 의사 역의 이영균, 그리고 서현 할머니 역의 이제 뭐 나우숙 뭐 이런 정도 이제 나오셨습니다. 이제 평가를 보면은 이제 로튼 토마토 전문가 이제 썩토 지수 60%, 60%, 그리고 이제 후하네. 관객 점수 68%,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평가는 아니죠. 로튼 토마토. 네, 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 하루 만에 넷플릭스 영화 부문에서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국가별로는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 멕시코, 브라질, 베트남, 스페인, 체코, 칠레, 태국 등 31개국의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굉장하죠. 이것이 K-문화의 힘이다, 이 자식아. 왜 그렇지? 그거 아니에요? 약간 그 괴빌스가 하다 말았던 프로파간다 이런 거의 완성형 아니에요? 그것도 성공했으면 성공이지, 그러면. 그렇죠. 성공입니다. 네. 네. 아무튼 그러고 2일차에는
41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핫한 영화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겠네요. 근데 뭐 요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뭐 그 외 기타 사항으로는 이제 배우 강수현님의 유작입니다. 맞습니다. 원래 이제 11년 만에 복귀작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좀 주목이 많이 됐었는데 2022년 5월 7일에 이제 뇌출혈로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좀 세상을 떠나시면서 결국 유작이 됐다는 거. 네, 그리고 뭐 김현주와 류경수는 뭐 드라마 지옥에서도 이제 나오셨고 이제 이 작품에서 또 곧바로 제외됐다는 뭐 그런 이제 연상호 감독님의 약간 페르소나 비슷하게 되어가는 배우들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면 뭐 그렇다 그러대요. 돌려쓰기 하는 건가 뭐 그런 느낌도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 세계 1위 또 K 컨텐츠에 또 이제 글로벌적인 위력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정의, 저희가 시사에도 가까운 저희가 한번 핥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CPD님. 네. 네, 다음은 인간성이나 그 사람이 지닌 노하우가 인간성보다 복제의 가치를 높게 사는 디스토피아 같은 이 영화의 배경과 달리 네. 더 이상 늙어가는 가문킬러가 아닌 정신 이식으로 불멸의 가문킬러가 가능한 정닥터에게는 유토피아 꿈꾸게 하는 아주 희망찬 영화의 자세한 소개를 우리 정닥터님이 하려고 했는데 자리 없으니까 제가 김수풀이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제가 하게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간은 우주로 이주를 결정합니다. 네, 지구에서 더 이상 생존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우주로 이주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하여 우주에서 살 수 있는 우주정거장과 같은 생존 시설인 80개의 쉘터를 만들어 지구인들을 단계별로 이주시키면서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다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중에 쉘터 3곳이 스스로를 아드리안 자치국이라고 선언하고 3개의 쉘터는 자신들과 다른 쉘터 그리고 지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씨, 너무 스토리가 너무 지루하다. 너무 고루하다 정말. 왜 공격한 건데? 근데 너무 고루하다 정말. 어디서 다 들어본 얘기고. 네. 그래서 자원수탈도 아니고 영토 확장도 아니고 뭔가 사춘기 때문에 좀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왜 들고 일어나는지도 모르겠어. 없습니다. 네. 그리하여 그렇게 아드리안 자치국 3개 쉘터와 77개의 나머지 쉘터 그리고 지구의 스페이스 임창정 스코어 우주전쟁이 계속되는데 네? 저번에 뭐라고요? 중간에 이상한 단어가 있었는데 스페이스 임창정 싸움 스코어 그거 뭐죠 그게? 3대 77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스코어잖아. 네, 그렇군요. 네. 계속되게 됩니다. 그래야 이 지리한 스페이스 임창정 싸움 스코어의 우주전쟁을 막을 수 있는 거는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오직 한 명의 전설의 용병 정의뿐이었습니다. 그래요? 핵 아니야? 핵 억지력 이런 거 없어? 없어. 근데 정의뿐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야 과연 정의 한 명이 이 전쟁을 멈출 수 있을까? 그게 아니려면 혹시 여러 명의 정의가 필요하다면 그건 또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네, 앞으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내가 계속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신PD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신PD랑 용산 CGV에 시사회를 당첨돼서 가게 됐습니다. 제가 당첨돼서 제가 김수풀을 끄시르고 갔죠. 머리끄댕이를 잡고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 맞습니다. 가기 싫다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뭐 저는 사실 평일이고 그다음 뭐 이런 시간은 아니죠. 늦은 시간 저녁 8시라 가지고 네. 뭐 기획하는 부분에서 좀 안타깝지만 극장이 좀 한산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참 왜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저 생각의 알고리즘이 틀려요. 그러니까 김수풀이 아니 평일에 넌 당연히 퇴근하고 하기 당연히 만석이지. 공짜로 보여준다는데 왜 하요? 아니 근데 공짜긴 공짜인데 이게 이제 좀비 신파 이후 지옥 신파라서 좀 더 극장이 한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옥은 평가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몰라서 뭐 저도 만족은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근데 호불호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극장이 조금 더 한산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웬걸 이제 신PD 말처럼 극장 꽉 찬 거예요. 그렇죠. 팝콘 받느라고 줄도 겁나 길게 서고. 그러니까 팝콘반도 줄 서고.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네. 이게 이 독이 있어도 보고요리집은 계속 생기고 그다음에 뉴스에도 가끔 독버섯 중독 뭐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걸 봤을 때 네. 이게 인간은 어느 정도 죽음을 즐기는 동물임이 틀림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거죠. 이제 지나가다 토사물을 봤을 때 한 번 더 돌아보는 그런 느낌? 그렇죠. 한번 확인은 하고
너무 말이 심하네. 화장실 변기 뚜껑이 닫혀 있으면 안 보면 되는데. 그걸 열어보려 그러는 그런 호기심 같은 게 아마 그 극장에 좀 발동을 한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뭐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사실 뭐 저는 이게 뭐 아까 신 PD가 그 시사에 갔다 와서 얘기했었는데 설 연휴 전에 이제 정식으로 그 정의가 릴리즈 되기 전까지 엠바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사실 그러니까 엠바고긴 한데 뭐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 입을 놀리면 죽여버리겠다 뭐 그런 건데 사실 뭐 우리가 기자도 아니고 뭐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뭐 맞아요. 리뷰 사이트 같은데 보면은 시사회 보고 이제 한둘씩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또 보니까 뒤질라고. 그래서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그 이제 엠바고 없으니까 시원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작 같은 새끼 왜 데리고 가가지고 진짜 뭘 엠바고로 말 못해. 나한테 그날도 그랬잖아. 개 같은 새끼, 시토 같은 새끼. 공식적으로는 여기서 얘기하겠다 이거 진짜. 그날도 나 귀에다 속닥속닥 거리더라고.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그때 엠바고였어서 내가 얘기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예, 뭐 저 정닥터 신봉삼 그 내한테 술 한번 거하게 사세요. 예, 제가 아주 단테의 지옥 여기에다 안 오는 그 SF 지옥을 갔다가 살아 돌았습니다. 예, 그래도 좋은 경험 아니었을까. 가서 이제 직접 연상호 감독님 이제 얘기도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나 이런 것도 들어보고 그죠? 그거는 그 캡틴 아메리카의 명언인 그 얘기는 안 할래요. 그 얘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여 뭐 우리 그 신 PD는 어떻게 뭐 시사에 처음에 느낌 어땠어요? 저는 이제 저번에 지옥 때 얘기했나? 이제 연상호 감독님이 이제 다음 작품으로 내가 평가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마지막이었죠. 막 다 이상한 작품 만들다 또 지옥은 또 좀 괜찮아. 지옥은 또 괜찮은데. 괜찮았어요. 저도. 예. 근데 그 전 작품들을 보면 그러니까 영화가 영 이상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 또 보고 나서 이 형 영화랑 안 맞나? 뭐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드라마는 되게 재밌었어. 뭐 연상호 감독님 이것 말고도 저기 방법 뭐 제 차에 뭐 이런 것들도 막 쓰고 막 그런 것들도 다른 평들이 괜찮았단 말이죠. 근데 또 이거 보면 또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는 전체적으로 이제 캐릭터건 대사건 간에 이제 어쩜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아직도 연상호 감독 너를 잘 모르겠어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김숙부를 데려가는 게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큰 이제 어떻게 보면 모험이었달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집이 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으로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막 이런 거 할까봐 있잖아요. 그런 거 할까봐 되게 조마조마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보통 인간이 아니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짓을 할 수 있을 만한 애야. 그래서 뭐지 그러고 막 중간에 막 지나가면서 막 관객들 붙잡고 이거 재미없었지 않아요? 막 이럴까봐 굉장히 이제 오늘 불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은 있는 애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었다. 그 정도. 근데 뭔지 알아요. 내 상식을 어떻게 넘어갔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저는 영화 보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김숙불이 옆에서 괴로워하는 게 온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혼자서 꿍지렁꿍지렁거리고 막 궁시렁궁시렁거리고 막 혼자 머리 쥐어 싸매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너무 재밌더라고. 심지어 중간에 나한테 말을 걸더라고. 이 새끼가 영화 보는 중에. 내가 영화 보면서 그거 제일 싫어하는데 혼자서 쑥닥쑥닥거리고 막. 뭘 말을 걸면 뭐 내가 귀에다 욕했지 뭐. 아니지 말 걸지. 로봇인 것 같다 막 이러면서 네가 그것도 말 걸었잖아요. 그까지는 뭐 좀 흥미로웠었어요. 초반이라서 되게 흥미로운 떡밥인 줄 알았는데. 네,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김숙불이 고통받는 걸 보면서 굉장히 이제 즐거워하면서 이제 보고 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군요. 다르게 고통받았다기보다는 또 이런 거였나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네. 다른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뭐 시사 이야기는 뭐 그렇게 했고 이제 뭐 영화 얘기를 하자면 이제 뭐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영화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원 고갈과 인구 폭발로 더 이상 지구에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그렇죠. 우주에 식민지를 건설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지구의 지배층들이 4개의 우주선을 우주에 발사시켜서 식민지를 개척할 수 있는 죄수를 태우고 우주로 나가게 됩니다. 정말 그거를 차라리
처음에 그랬으면 어떨까? 스타워즈처럼 그냥 그 대각선으로 이렇게 끝이 쭉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오마주라고라도 봐주지, 그거는. 아니야. 잘 들어봐. 내가 4개의 우주선이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질소를 태워서 우주로 나갔다 그랬죠? 네. 그리고 그 우주선 안에 있는 슈퍼컴퓨터 오작동물이 돼가지고 그 우주선 4개 중에 1개가 파손되고 우주선 3기가 인류가 생존 가능한 별에 각각 정착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테라포밍과 정착에 성공했고 이 3개의 인간연합이 생기게 돼요. 그 중 가장 강력한 세력을 테란 연합이라고 하고. 테란이었어요? 이때까지 스타크래프트 내 이야기를 한 거야. 씨발 새끼. 어쩐지. 약간 비슷하죠? 네. 약간 비슷하죠? 그중 가장 강력한 테란 연합이 나머지 세력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집이 가난하여 집을 도우기 위해 군에 입대하는 제임스 레이너는 아니 왜냐하면은 이제 요 정의는 이제 다른 행성은 아니죠. 그렇죠. 쉘터라고 했나? 그렇죠. 네, 쉘터로 우주정거장 같은 거죠. 우주정거장. 네. 그 우주정거장 모양도 아이고야 이렇게 이제 동그란 원에다가 이렇게 이제 쫙 이제 일자로 이렇게 이제 땅 이제 그런 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헤일로랑 저기 이제 인터스텔라에서 보던 것들, 뭐 그런 것들. 그렇죠. 그것도 있고 엘리지움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 비주얼도 처음에는 좀 너무 일찍 나와가지고 시작부터도 비주얼 너무 빌려 쓰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이 그런 연합이 만들어져서 나머지 연합과 뭐 이렇게 싸우게 된다라는 거와 그 안에서 이제 좀 전설적인 그 군인의 존재가 나타난다라는 데 있어서. 네. 너무 스타크래프트 1의 그런 초반 시놉시스가 좀 다가오더라고요. 그렇죠. 스타크래프트가 그런 내용이었군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좀 너무 좀 그 이야기 빠른 방법을 가지고 좀 그 이야기를 시작한 것 같았어요. 스타크래프트에도 그럼 뭐 전설의 용병 같은 게 나오나요, 그러면? 그게 제임스 레이너. 걔가 주인공. 전설의 용병이에요? 뭐 약간 그런 맞아요. 걔만 있으면 전쟁을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식인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걔가 그 테란의 이제 그 뭐랄까 이제 혁명가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대장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대장이 되는 거죠. 그 각자 이제 뭐 캐리건 뭐 종족별로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뭐 그런 것도 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너무 좀 시작할 때부터 좀 이거 저기 너무 국사 이야기를 따와서 하는 거 아닌가. 근데 또 뭐 SF에는 또 그런 얘기가 또 흔하다 보일까? 많죠. 게임에서도 뭐 보면 이제 뭐 헤일로도 뭐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비슷한 내용이에요. 기어즈 오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내용. 기어즈 오브가 딱 그런 내용이야. 이제 옛날에 이제 수감된 전설의 이제 전사 용병을 1편에서 풀어주면서 시작하거든. 나가서 저 우주인들 때려잡아라 그러면서 풀어주면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네, 그래서 많이 봐왔던 것들이 이제 좀 그 한국화돼서 조금 나온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뭐 근데 그런 거 뭐 여러 군데서 봤으니까는 이거를 또 뭐 예를 들어 스타워즈에 있었니, 뭐 어디 있었니, 뭐 어디 있었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굉장히 흔한 소재입니다. 그렇죠, 흔한 소재고 네. 그거 찾다 보면은 이제 그 찾으면 한 2시간 동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자기가 좋아했던 SF 그냥 스페이스 오페라 영화의 대부분 기조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막 이걸 어디서 가지고 왔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고. 좀 그런 게 생각이 나네요. 이제 어떤 관객이 지휘할 때 감독님한테 그런 질문했잖아요. 뭐 이 영화 이제 레퍼런스 뭐 혹시 어떤 거 참고했냐고 물어봤는데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스치듯이 이제 공각기동대 얘기를 하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약간 대놓고 얘기하기 살짝 부끄러운지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공각기동대도 뭐 이제 끼쳤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그런 것들 뭐 아마 진짜 연상훈 감독님도 이제 좀 그런 작품들 굉장히 많이 보고 자란 세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죠. 좀 총집합체 같은 느낌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방금 그렇게 말씀드렸던 그런 SF 영화들이 숨겨진 명작도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대놓고 명작이지. 그러니까 명작은 명작이라기보다 대중적이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지적 허영심을 채워주는 그런 거. 맨프로머스 약간 이런 거. 맨프로머스. 그런 영화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런 영화들의 시놉시스. 스타크래프트 얼마나 유명한 게임입니까? 그렇죠. 뭐 그런 거나 아니면 뭐 스타워즈나 뭐 헤일로나 이런 거 굉장히 다 유명한 컨텐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꼭 어딘가의 것을 가지고 와서 좀 편하게 시작하려고 그런다. 그런 건 아니다. 이게 그냥 우주적 이야기를 할 때는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그냥 그런 이야기다.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보면은 알겠지만은 이제 뭐 나중에는 알고 봤더니 그 정의가 하고 있는 작전이 이제 전투 시뮬레이션 같은 거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뭐 처음에 시작하는 건 재밌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 정의가 사망하기 전에 옆에 이렇게 작은 인형이 살짝 흔들리고 있던데. 그 차에 달려 있는 인형. 뭐 그런 키링에 달려 있는 인형 같은 건데 이거 저 보자마자 약간 그 사망 플래그 들어왔네. 이거는 진짜 제가 보면서 이거 대표적인 사망 주문 몇 개 있잖아요. 아이가 돌아와서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전쟁 끝나고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꼭 지켜줘. 그 다음에 이 술 좋은 건데 돌아오면 같이 마시도록 하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형적인 사망 플래그가 제 앞에서 늘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보면서. 그런 사망 플래그들 너무 성의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은 관우가 이 술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어라는 이 클리셰를 깨는 발언을 한 게 수천 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아직까지 이제 넘어드는 그런 대사가 없어요. 참. 네. 제작자들이 항상 이런 것들 좀 뇌를 새롭게 하고 좀 이제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자가 흔들리는 인형을 보고 있는 제 동공이 흔들리면서 이렇게 빨리 시작을 한단 말이지. 나는 엄청난 불안감이 막 이렇게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시작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약간 그런 생각을 좀 나는 했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뭐 왜냐면은 전투씬 같은 것도 CG가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어디 이제 솔직히 헐리우드 막 엄청 큰 대작 CG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면은 크게 이질감 없이 보고 있는 내가 놀라울 정도로 괜찮았어요. 그런 전투씬 로봇들도 그렇고 괜찮지 않았나요? 뭐 로봇 디자인도 괜찮았고 뭐 괜찮았습니다. 근데 결국 그 시뮬레이션이 그 초반 액션을 다 담당을 하잖아요. 네. 그 전투 시뮬레이션이. 근데 그걸 보면서 오라고 했던 그 이제 흥분도가 그 작게 흔들리는 인형을 보면서 하면서 뒷걸음질하게 만드는 그런 좀 요소가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군요. 거기서부터 식었군요. 거기서부터 식었다기보다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는 그리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그 윤세현 박사하고 김상훈이 막 이렇게 AI가 언제까지 완성이 되느냐 막 얘기를 막 이제 하잖아요. 네. 하면서 그다음 뭐 그 내일 오면 군대에서 프레젠테이션 같은 걸 해야 된다. 개발 단계에 대해서 그렇죠. 이 정의의 개발 단계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보면은 이제 뭐 그 프레젠테이션 한다고 그 이제 소장 이제 김상훈 소장이 막 뭐 밑에 직원들 시켜가지고 음식 같은 것도 준비시키고 뭐도 준비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는 뭐 그게 제가 정확하게 본 건지 아니면 우연찮게 얻어 걸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딱 그 윤서현하고 이제 김상훈 소장이 마주쳤을 때 그 두 사람은 음식을 안 먹었어요. 나머지 사람들 음식을 다 먹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거 왠지 둘 다 사람 아니거나 둘 중에 한 명이 사람이 아닌 것에 대해서 뭐 약간 그 뭐죠? 약간 서로가 서로를 의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 이제 누가 로봇인가 맞추기 그런 거. 그렇죠. 누가 AI인가. 네. 그래서 근데 그거는 또 나도 거기서 또 옛날에 좀 느꼈는 게 그 뭐죠? 옛날 우리 신PD하고 같이 플레이했던 그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게임 그렇죠. 있잖아요. 네. 거기도 그 사라라는 가정부 그 안드로이드가 그 딸애를 돌보는데 얘가 밥 먹으려 그러면 컷신으로 나눠버리잖아. 뭐 애한테 밥 차려주면은 밥을 못 먹고 뭐 위기가 생기고 잠자려 그러면은 도망쳐야 되고 막 이러니까. 네, 그러면서 플레이를 해가면서 이제 플레이어가 얘 사람 아닌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서서히 받아가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비슷하게 처음에는 당연히 나는 그 김상훈 소장이 사람 아닌 줄 알았어요. 정답. 근데 요거하고 비슷한 기조로 그 윤서현이 이제 김상훈 소장 그 개인 그 방에 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커피 마시는 거. 그래서 그때도 그 윤서현이 커피를 마실라 그러면은 김상훈이 말을 걸어서 못 먹게 하고 커피를 마실라 그러면은 컷을 자르고 그러니까는 그것 때는 좀 흥미롭더라고요, 영화가.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확실히 좀 장치죠, 그게. 그렇죠. 그래서 재밌고 그다음 이제 윤서현이 나갈라 그럴 때 이제 김상훈이 약간 뭐 그런 하나를 더 던지죠. 그 윤리 테스트 좀 받아봐. 윤리 테스트가 있죠, 맞아.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런 거는 참 재밌었어요 보면서. 이게
단박에 얘가 로버트네는 구분이 안 가지만은 네. 되게 초반부터 얘 아니면 얘가 로버트일 것이다라는 거를 좀 되게 고민하게 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윤서연 같은 경우에는 정말 표정 변화도 거의 없고 감정 동요도 거의 없어. 진짜 로봇처럼 행동하는데 김상우는 나올 때부터 오바 똥을 싸면서 차 나오는데 와 진짜 맞아요. 와 나는 21세기에 저런 캐릭터를 넣는다고 뭐 약간 이랬거든요. 와 깜짝 놀랐어요. 김상훈이 처음에 나왔을 때 진짜 이상한 아재 개그하고 막 이상한 맞아. 막 과장된 행동을 막 하는데 그 처음에는 막 짜증났어. 와, 지금 저런 캐릭터가 지금 말이 되냐? 요즘 시대에 지금 감초 캐릭터랍시고 넣어놨네? 막 혼자 그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얘가 자꾸 안약을 넣잖아요. 안약 넣지. 안약을 넣는 데부터, 약간 나도 거기서 느꼈어. 로봇일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난 그때 했어. 그래서. 그치, 공감대가 없잖아. 이게 그렇죠. 인간하고 공감대가 없기 막 그렇게 행동하니까. 네. 근데 그때까지 그렇게 보다가는 얘가 유머라고 그러는 것도 좀 그래. 이거 유머라고 입력받았으니까 자기가 그런 거 있잖아. 이런 상황에서 물고기를 이렇게 얘기하면 인간들은 좋아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요즘 AI가 어떻게 그렇게 작동하니 인간아? 그러니까 이 코딩도 그렇게 얘기 안 하겠다 임마. 내가 그냥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런 물고기에 대한 얼굴에 대한 유머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합니다라고 이제 머리에 입력이 돼 있으니까 그런 어설픈 개그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드는 거예요. 사실 스포지만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상훈이 그 회장의 이제 클론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회장의 클론인데 회장도 그따위 개그 치고 앉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일부러 로봇인 걸 보여주기 위해 과장된 로봇인데 일부러 인간이 착하는 이 과장된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나중에 실제 모델이 있으니까 약간 뻥찌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조 회장도 그럼 뭐야? 그럼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네? 그런 생각. 뭐 그런 것들도 있었고. 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좀 약간 심오한 느낌은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 그냥 액션 덩어리일 것만 같고, 그 다음에 예고편 같은 거 포스터만 봤을 때는 그냥 기본에 난 그냥 약간 K맛 아이로봇 약간 이런 걸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AI 여러 가지 양상품 속에서 자아를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 자아를 찾는다. 정의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는 양상품이잖아. 그렇지. 양상품 안에서 이제 스스로의 자아를 찾아가서 내가 정의다. 내가 오리지널 정의다. 약간 이런 이야기일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는 주변 인물들이 좀 더 이게 사람이 맞나? 이게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로봇이냐 사람이냐가 아니라 하는 행동들이. 네, 그렇죠. 이게 사람이 맞나라는 거를 좀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정의는 고민할 필요도 없지. 얘는 프로그램 입력된 대로 시뮬레이션만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전초 AI를 발전을 시켜가지고 이제 전쟁에서 이길 그런 이제 AI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이제 미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김수풀님이 말한 대로 그냥 이제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노란 부분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노란 부분 머리에서 이제 공격력하고 그다음에 뭐였죠? 치위력 아닌데? 그러니까 무슨 공격성 운동력 공격성이랑 운동 공포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새로운 능력이 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빨간색 녹색이었다가 그래서 모르는 부분이 나오니까 그걸 노란색으로 해. 나는 그렇죠. 와 이거 좀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은 좀 그거 하자. 크롬 아이콘 있잖아요. 크롬 아이콘 색깔 똑같이 생겼잖아. 아니 나 이거 디자이너가 그렇게 디자인한 것 같던데. 아니 무슨 AI를 만들 정도의 기술력이 있는 미래잖아요. 나는 그것조차 좀 그래. 뇌에서 그러니까 물론 뇌는 이제 우리 인간이 다 모른다고 하지만 어떤 부분이 생겨. 그거를 모른다는 것도 그렇고 거기다 그냥 표시하면 거기 표시된다는 것도 웃겨. 솔직히 말하면은. 그게 막 커지고 작아지고 한다는 게 보이는 것도 웃기고 이제 기술력이 발달한 그 시대에 암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도 좀 짜증나.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병을 만들든가. 암이 그때까지 아직 정복이 안 됐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전반적으로 뭔가 있어 보이는 듯한 세계관이지만 전부 다 허술해요. 그러니까
그건데 맞아요. 저도 그거 보면서 느꼈는 게 뭐 우주에 가서 살지. 그다음에 우주 전쟁을 하지. 그렇죠. 그다음 뭐 AI를 만들어서 정보를 다운로드 받고 이식 수술하고 그런데 몇몇 문명이 너무 안 맞아. 그런 그러니까 심지어 육체 교체가 가능한 세상이잖아. 그렇죠, 늙으면은. 네. 그래서 나는 차라리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건 사이버펑크 우리 애니메이션도 있잖아요. 의료보험이 엄청 비싸잖아요, 애들. 그렇지. 그러니까 이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서현 박사도 이 의료보험을 못한다. 뭐 그런 설정. 그런 거 그냥 하나만 넣어주면은 야 역시 이 민영화라는 건 정말 무서운 거야. 기업이 한 행성을 잡고 민영화를 하면은 이거 국가의 녹을 먹든 뭐 없어. 돈 없으면 다 죽는 거야. 그렇죠. 사회 비판도 되고 좋죠, 아주. 그렇죠. 그랬으면 좋은데 이거 한 번은 고쳤어. 그 국가에서 도와줘가지고. 근데 그 시대 때만 해도 이게 엄청난 그 과학 문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갑자기 또 몸이 아프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좀 의료보험을 살짝 넣어가지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러면 그건 현실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의료보험이 엄청 비싼 나라들이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런 내용은요. 나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게 전설의 용병이잖아. 용병 아니 군인 아니에요. 용병이에요. 용병이에요. 1인 후 호련단신이에요. 용병이에요. 네,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용병은 돈 받고 이제 자기가 이제 군인은 왜냐면 월급만 받잖아요. 근데 군인은 용병은 쇼 붙여가지고 이제 그 전투에 이제 자기를 파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전설의 용병이에요. 상위 1% 어느 분야에나 상위 1%는 돈이 존나 많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거 알죠? 맞아요. 근데 왜 돈이 없어가지고 폐 수술 하나 못 시키고 왜 이러고 있냐고. 전설의 용병이래며. 나는 나 너무 짜증이 나. 그러니까 이런 거 좀 너무. 일본 축구국대 전설의 1군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지. 사실은 없었다 그런 건가? 타이틀만 달려있는 거거든요. 전설이 아니었다. 전설의 군인이라고 했으면 내가 100% 이해했을 거야. 왜냐면 군인은 월급이 어차피 그거잖아요. 군인은 월급 맞지. 아니면은 용병이라서 그게 문제인 거야. 아니면 그런 미션 자체가 이제 게임 미션처럼 너 이거 나가서 너가 해결하면 돈 이만큼 준다. 약간 뭐 그런 거면 모르겠어. 그러니까 평범한 작전을 하고 있다가 이 작전 하나만 딱 하면은 이제 돈을 엄청 벌어서 이제 딸하고 하하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작전을 앞두고 엄마가 가서 전사했다. 그런 건 되겠는데 나도 그 말 맞는 게 전설의 용병 치고는 벌어놓은 게 너무 없어. 전설의 용병이 왜 저렇게 가난해? 그러니까. 그다음 사망 이후에 국가에서 뭐 되게 대우해 주는 것 같은데 애 교육비가 다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그냥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교육비는 어느 정도까지 대줍니다. 아니 차라리 그거는 용병이니까 국가에서 뭘 해줄 필요는 없다라고 할 수 있죠. 그거는 차라리 이해가 가. 차라리 근데 전설의 군인이었으면 또 그게 말이 안 되지 또. 그게 또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씨 망했다. 이러나 저러나 씨 다 짜증나. 아니 근데 나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나중에는 안 나왔지만 나 그런 생각도 했어. 얘가 쓸만하니까 용병이잖아. 한 명이잖아. 그러니까 그 군에서 어거지 작전 보내서 이제 죽이고 얘를 대량 생산하자 뭐 약간 그런 음모. 그건 왠지 아니었을 것 같아. 그거는 약간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음모가 좀 있었으면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대충 돈 마금 해가지고 그냥 학교 좀 보내주고 퉁치였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법 진짜 무슨 지금 생각하면 아이언맨 같은 그런 전설의 영웅이었는데 끝끝내 단칸방에 살다가 그렇게 가셨다 그러는 게 좀 난 이해는 좀 안 가긴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가시진 않죠. 정확히 말하면은 그 병원에 누워 있지. 그렇죠. 내사 상태로 계속 누워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밸런스 안 맞는 설정들이 좀 있었어요. 보면서. 맞습니다. SF라고 하기는 이제 좀 창피한 설정들이 많았다는 거. 창피한 건 아니고 좀 창피한 설정들이 많았다. 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뭐랄까요? 그 다음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그 정의가 C 타입으로 대량 생산 가능한 그런 그런 노하우로 팔리게 되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왜 이제 군에서 먼저 주겠다고 의심을 했냐면은 피규어를 먼저 주잖아. 어린 서연한테 엄마의 피규어를. 근데 약간 대량 생산을 이미 마치고 그냥 줬다라는 생각이 난 들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래요? 네. 이미 그냥 공장 다 돌리고 있었고 이미 안드로이드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다 하고 그냥 이제 그 피규어를 줬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이게 군에 그런 음모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연상호 감독님을 너무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보다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하는 거죠. 아니 근데 나는 또 좀 흥미로울 뻔했던 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 네. 이제 그런 이제 A, B, C 타입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 설정이 그래서 뒤에 가면은 이제 또 누가 A 타입이고 누가 B 타입이고 이제 뭐 C 타입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또 좀 뭔가 스토리에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듯이 그 약간 의사 AI가 설명을 해요. A 타입은 이렇고 맞아요. B 타입은 이렇고 C 타입은 이렇고 C 타입은 진짜 뭐 거의 뭐 설명충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지만은. 그런데 설명을 해주는 걸 보고 이게 뭔가 이제 또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겠구나 뒤에.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뭐야? 없었다. 설정만 만들어 뭐 하자는 거야? 이거 도대체 씨. 뭡니까 이게? 근데 그것도 좀 좋았었죠. 그래서 뭐 그런 C 타입이나 뭐 B 타입은 뭐 그 인간적인 대우를 못 받는 게 아니냐.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그래도 이게 이 영화가 결국에는 인간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는가 보다. 뭐라고 했었는데 뭐 결국 끝까지 인간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긴 했었는데 나는 이거는 인간성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시 악마군요. 나는 인간성에 대해서 얘기할 거면은 마지막에 그렇게 갈 리가 없어. 그런 인간성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사이코패스는 제가 좀 더 인간에 가까운 걸로 승리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시든가요. 감정은 없지만 그래. 저도 그래서 그 약간 그런 뭐랄까 그런 사방 프로그램 ABC 있는 거는 좀 재밌었어요. 그게 약간 좀 반전이 될 거라고도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거는 좀 없었던 거는 좀 아쉽긴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뭐 저기 윤서연 배우 그러니까 윤서연 박사가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이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런 엔딩 약간 잠깐 상상했어요. 이제 왜냐 엄마는 A 타입인지 B 타입인지 모르겠어 보니까. 근데 하여튼 엄마의 AI 복제가 있고 그럼 걔랑 도망치면서 이제 자기도 이제 이런 B 타입이나 C 타입의 의체로 이렇게 갈아타면서. 나도 그 생각했어. 그 갈아타면서 둘이 이제 로봇끼리 이렇게 도망을 갔는데 어쨌든 이 둘은 뭐 굉장히 둘은 인간적이다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둘은 몸은 인간은 아니지만 정신은 이렇게 해서 인간 이상으로 그렇게 돼서 둘이 행복하게 살았다 뭐 약간 이런 엔딩? 그러면서 뭔가 좀 굉장한 질문을 던질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내가 느꼈는데 저의 환치 같은 거였더라고요. 아니 나도 근데 그거 생각했는 게 왠지 이게 시즌 2나 뭐 아니면 그냥 2가 나오면은 왠지 나도 그 윤서연이 자기를 어디를 복제를 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 이제 정의한테 자기가 이제 이 얘기는 꿈이 아니고 꿈처럼 들릴 거다. 근데 뭐 이렇게 다 사실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긴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마 뭐 자기를 찾아달라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어딘가 자기 그런 자아가 복제가 돼 있으니까. 왜냐하면은 그 머리 안에 자기가 입력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꿈처럼 들리게끔. 근데 꿈이라는 게 인간이 꿀 수 있잖아요. 잠들어야지 꾸고 그러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약간 정의가 다른 그런 AI보다는 좀 특별한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왠지 저도 약간은 뒤에는 이제 그 스스로 복제된 그 윤서연과 이렇게 같이 도망갈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이게 그가 너무 채피가 되죠. 약간 그러면 그리고 지금 엄마가 병상에 누워 있기 때문에 좀 그래. 약간 실제 엄마는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 그것도 좀 그래. 그래서 아마 그런 엔딩은 당분간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원작가 나온다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이미 아니야. 왜냐면은 연상호 감독님이 이제 GV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제 마지막에 안 그래도 질문이 그런 게 있었죠. 이제 엄마로 생각해서 그렇게 풀어줬냐 그런 게 있었는데 확실히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제 엄마랑 다른 개체라고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죠. 실제로도 엄마를 죽이지 않고 이제 정의를 오리지널은 살려놓고 이제 내사 상태로 만든 것도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렇긴 하죠. 이제 진짜 쟤는 인간이 아니고 아예 다른 존재지만 쟤한테도 인격이 있다. 약간 그런 거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보기에는. 하지만 그게 잘 와닿았는가 하면 나는 아직까지도 좀 의문이 남는다라고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거 얘기하기에는 이제 마지막에 너무 인간성을 버린 싸움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지하철 같은 데서 펼쳐지잖아요. 근데 진짜 본인이 인간인 줄 알던 이제 김상훈이가 폭주해서 이제 싸우게 되잖아. 이제 정의의
그 의체랑 싸우게 되잖아요. 그런 장면들을 보면 거기는 인간이 없어.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윤서연 한 명인데 걔는 이제 빠져 있고 전투에서는 빠져 있고 그 로봇 둘이서 싸운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서 그 보기는 좋은데 이게 과연 그런 주제랑 맞는 전투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거에 좀 와닿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 뭐 그냥 어느 쪽이 인간성을 가진 로봇인가가 아니라 그냥 로봇과 로봇의 싸움이었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스펙타클한 전투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로봇 둘이 싸운다는 느낌이었어. 그냥 그래 뭐 다른 뭐 되게 철학적인 그런 주제가 있어서 로봇 둘이 싸운 게 아니라 마지막에 존나 때려 부수면서 싸워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게 싸울 수 없으니까 로봇 둘이를 붙여놨다. 그리고 마지막에 되게 웃기지 않아요? 이제 김상훈이가 본인이 이제 로봇인 걸 알고 막 폭주하잖아요. 그죠? 눈이 갑자기 흰색으로 피싱 하더니 갑자기 존나 세져. 왜 세져? 왜요? 내 차라리 인간이면 각성한 걸 이해하겠어. 그 구독 서비스가 그때 이제 신청이 된 거야, 로봇으로서. 그래가지고 이제 파워가 세진 거지. 아니, 말이 안 돼. 몰라요. 건담도 저기 눈에서 빛나면 세지는 거 몰라요. 그거라니까. 그건 사람이 조종하잖아, 그거는 어쨌든. 모든 로봇은 눈에서 빛나면 세집니다. 에반게리온 눈에서 빛나면 폭주하죠. 이거 사실에 근거한 거예요. 모든 로봇은 눈에서 빛이 나면 세집니다. 에반게리온은 인간입니다. 에반게리온 인간 맞습니다. 네. 로봇 아니잖아. 이 사이코패스야. 그렇죠. 그래서 에반게리온까지 내가 빼겠는데 워낙 좀 전형적인 연출이라서 건담이든 뭐든 눈에서 빛나면 로봇은 다 세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세져야 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회장의 이제 복사기 때문에 안전장치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안전장치거나 아니면 아예 힘을 그렇게 못 내게 해놨던 거야. 그게 정상인데 애가 삐싱 하더니 갑자기 막 다 부수고 갑자기 정이랑 이제 1대1 격돌할 만큼 세지는 것 자체가 마지막에 그게 진정 로봇의 로망이지. 그래서 이게 평가를 보니까 마지막 전투는 좋았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던데 난 마지막 전투 그걸 보면서 피식하고 있었어. 그래서 웃기고 있네. 나 이 영화에 나오는 대사들이 조금 미안한데 그렇게 몸에 와닿진 않았었어요. 좀 대사를 진짜 못 쓰시죠 또 보면. 손발이 오그라들다 못해서 막 몸에서 뼈마디 끊어진 소리가 나던데. 그래서 진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런데 그건 찰떡이었어. 그 눈이 까지고 자기가 이게 유머인가 그랬을 때는 정말 유머 같더라고. 유머 맞아요. 유머 맞습니다. 예, 유머예요. 예. 또 이제 보면은 근데 저는 또 이 영화에서 굉장히 안 좋았던 점은 이 악역이라고 해야 될까? 저 김상훈 배우랑 그리고 이제 약간 카메오로 출연한 이세연이라고 있어요. 저기 이제 본사에 갔다가 만나는 엄지원 씨가 그러잖아. 상훈이한테 진짜 뭐 똑같네 뭐 이런 똑같이 만들었네 그러잖아. 아니 나는 이 둘이 어떻게 보면 좀 악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그런 것 같아. 약간 감독이나 각본가들이 좀 악역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럼 씨발 다 쪼커처럼 만들어 그냥 씨발 존나 마지막에 존나 웃고 이러면서 웃고 소리 지르고 그냥 깽판 치고 그냥 그런 악역들 만드는 것 같아. 나 되게 싫어요 이제는 진짜로. 너무 설날이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러고 웃으면 복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거 보면서. 복 많이 받으라고. 웃기게 나 그 이세연 있잖아요. 걔도 처음에 등장할 때 쪼코 웃으면서 나오잖아. 그렇죠. 이러면서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뭐 무슨 뭐 마케팅 부서 이세연이에요. 상품 기획부였나 무슨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젠 전에 어떤 감독인가가 뭐 그랬대요. 이제 지금 악역들은 다 이제 족 같은 이제 쪼커처럼 전부 다 악역을 만든다고 존나 짜증난다고 누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슬슬 그러는 현타가 좀 오는 것 같아요. 조카 넘어서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 그 일본 만화책에 나오는 전형적인 2인자 있잖아요. 약간 유쾌한데 조금 힘세고 그런 느낌. 약간 뭐 좀 모자라고. 그런 걸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서. 그 과거 핵인가요? 그래 약간 그랬잖아. 맨날 웃고 그러다가 한 대 맞았는데 이제는 웃으면 안 되겠네.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 뭐 그런 거. 약간 그런 느낌요. 근데 나 상품 기획부 그쪽이 나와서 악역이었을까? 나도 악역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진짜 어느 회사에다 있는 그냥 다른 부서 팀장님 같던데. 별로 이렇게 이 사람이 관계자 직장에.
그냥 뭐 저기 직장 내에서 뭐 내 프로젝트가 나왔는데 네 프로젝트가 나왔는데 약간 이런 거를 경험하는 정도로 보이지만 이 사람이 완력을 써서 여기를 확 빠그러뜨리겠다 이런 느낌은 별로 안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걔는 그런 느낌이 들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쟤는 어차피 그냥 AI인 걸 알고 있으니까. 김상원 해봤자? 맞아요. 그리고 나는 그 이제 상품기획부 뭐 그런 게 나왔을 때 좀 이게 12세라 그런데 사실은 왜냐면 우리가 AI 그러면은 지금도 이제 리얼돌 뭐 이런 게 이제 이슈가 그렇죠. 뭐 그 디트로이트 뭐 비컴 휴먼에 나왔었는 거고. 그렇죠. 뻔하죠. 근데 그런 그게 이제 한 장면 나오죠. 한 컷. 그 연구소의 그 씹덕 돼지 같은 놈이에요. 재현인가 뭐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정의 이제 폐기 처분 직전에 이제 걔를 데리다가 이제 수영복 입혀놓고 막 그 나올 때 헐떡헐떡거리면서 나온단 말이야. 와. 뻔하더라고. 약간은. 그래서 뭐 그런 그러니까 그 뻔한 게 아니라 그렇구나 저렇게 개발하는 사람도 있겠구나. 그게 뻔하다는 거였지. 아니 뭐 나는 1순위로 그거를 개발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이제 만들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근데 나는 그것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전투 AI 디벨롭을 뭐 봤을 때 90으로 해놨는데 그 회장이 이제 그 윤서희랑 한번 만나게 되잖아요. 한번 만나게 돼가지고 회장이 그러잖아요. 전투 AI 됐다. 그래서 뭐 이제는 뭐 가정용 AI나 뭐 저기 그냥 안드로이드 이런 거 만들어야 될 것 같다 그러는데 이게 개발 방향이 반대 아닌가? 가정용이 더 쉽고 전투가 더 어려운가? 아니 좀 뭐 어떻게 보면 전투는 이제 그 공격적인 것만 왜냐 가정용을 하려면 이런 섬세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섬세가 필요하긴 하지만은 집에서 집안일하는 게 조금 더 좀 밑에 부분의 AI 같고 이 전투 지휘를 하는 AI가 더 위에 AI 같은데 좀 방향성이 잘못된 그렇게까지 따지지 말자고 뭐. 아니 근데 어차피 그런 아까 신PD가 얘기했던 그런 성인용 AI도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개발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전투 AI라도 목표를 가다가 이게 잘 안 됐다고 이게 생활 서비스용으로 내려가자 그러는 거는 좀 저도 좀 약간 높낮이가 안 맞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또 전쟁이 이제 곧 끝날 것 같다 그래. 뭐 어떻게 뭐 무슨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어떻게 지들끼리 쑥덕쑥덕해서 이제 곧 끝날 것 같다고 하니까 이제 맞아요. 딱 마무리를 하는 거였죠. 이제 사업 접는 거죠. 그것도 되게 쿨하잖아요. 이거 아드리안 그 자치령하고 왜 싸운지도 몰라. 근데 왜 화해한지도 모르겠어. 차라리 AI가 폭주를 일으켜서 뭐 그런 거 반란을 일으켰다든가 뭐 그런 설정은 너무 그것도 흔하죠. 그것조차 흔하죠. 근데 그래도 마무리는 되잖아요. 이게 싸운지도 왜 싸운지도 모르겠지만은 하이도 왜 하는지도 모르겠으니까도 좀 그거는 그냥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라 아니면은 그냥 뭐랄까요 이 전투용의 안드로이드의 AI가 이렇게 저렇게 그냥 무단으로 복제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좀 너무 좀 마무리를 안 한 게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까지 세계관을 치밀하게 짰을 것 같진 않아요. 짰었더라도 우리가 들으면 그래요? 그냥 어디서 많이 본 거네요. 그냥 그런 수준으로 아마 짰을 것 같아요. 근데 허나 그렇더라도 저는 마무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전투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보다 기업이 물건 팔아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더 많다는 걸 알았다. 뭐 그런 현실적인 거 그러니까 그런 거 그렇게 해서 좀 마무리를 좀 해줬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런 거는 좀 없어서 아쉬웠고요. 그다음 이게 근데 아무래도 전투용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다 보니까 이제 정의 말고 이제 정의 열화판들이 이제 세 자매가 있죠. 그 열화판들. 근데 저는 요거는 조금 개인적으로 액션은 좋았지만은 기계 대 기계가 싸우는데 무술을 한다는 게 저는 조금 그렇게 정의가 무술을 했나 보지 뭐. 근데 정의가 무술을 하는데 기계 대 기계가 무술을 한다는 게 저는 좀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아니라 좀 그 전투 병기로서 사용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 약간 그런 생각 들어요. 뭔가 실용적이지 못하다? 실용적이지 못하다. 그 말이 맞는 게 우리가 전형적인 인간형 그런 전투 뭐 사이보그라고 생각하면 터미네이터. 그렇죠. 얘들은 그냥 때리고 던지잖아. 무조건. 그 기술은 없지. 그러면 인간 상태로 그런 식으로 하면 잘 죽잖아요. 그냥 기계가 던지는데 사람이 무슨 수로 살아요. 근데 막 이렇게 보기는 좋지만 합을 겨루고 그러는 거는 뭐 저는 그래픽적으로는 좋았는데 이게 만약에 액션 뭐 이렇게 감독님이 있었다면은 조금 더 욕심을 내가지고 기계들은 이렇게 싸웠을 것이다. 뭐 약간 이런 기계 대 기계. 이거는 너무 인간 중심의 사고고 옛날 로보캅 못 봤습니까? 로보캅 2인가에서 이제 닌자 로봇도 나오는 판에.
3에서 결국 로보캅이 이기지만 아무튼 네. 그 닌자 로봇도 나오는 판에 그 뭐 무술 좀 한다고 뭐 딱히 뭐 그래. 해댈 건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인간 중심의 사고입니다. 네, 그것은. 그렇긴 하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하니까. 예, 사이코패스를 설득시켰어. 예. 하여튼 그 뭐 싸우는 장면은 좋았어요. 싸우는 장면은 좋았는데 뭐 그 앞에서 이제 뭐랄까요, 이제 그 정의의 양산 공장에 들이닥쳤던 그런 그런 전투의 삼자매가 이렇게 뭐 그 진짜 정의를 솎아내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뭐 여기저기에서 조금 보기는 했었었는데 많이 봤죠. 네. 많이 봤죠. 근데 그게 또 막 이걸 뭐랄까요, 뭐 좀 짧게 얘기해가지고 뭐 그 뭐죠? 이제 아이로봇에도 좀 있었죠. 이런 장면은. 그래서 뭐 이게 전형적인 SF의 장면이라기보다는 뭐 신피디나 뭐 저도 좋아하는 뭐 크리스토퍼 놀란의 배트맨 비건즈에도 보면은 그 라스 알굴의 마지막 테스트가 그렇죠. 약간 이런 형태죠. 네. 그런 형태. 그래서 이게 뭐 그 체스판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게임의 형태 같이 그렇게 연출되고 그러는 거라서 이게 이게 꼭 SF의 시그니처다 이렇게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서도.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영화를 그러니까 보는 내내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뭐 SF 영화를 보면 대부분 그렇지만 이제 기시감 그냥 계속 이제 어디서 본 장면에 그 기시감이 계속 연속되고, 저 특히 이제 또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제 그 정의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정의 기에다가 이제 윤설 박사가 이제 속삭이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 구도가 어떠냐면 정의의 옆모습이 있고 박사의 이제 눈 한쪽만 요렇게 딱 보여. 그러니까 코랑 입도 안 보이고 옆에 속닥속닥거리는 그 장면도 어디서 끼구도 어디서 많이 봤는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어디서 본 듯한 장면들 뭐.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감독님 뭘 보긴 많이 봤구나라는 생각을 전체적으로 많이 했어요. 아니 근데 난 이제 이걸 보면서 얘기해보고 싶은 게 이게 뭐랄까 이제 우리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뭐 원래 40이었다가 지금 디스카운트 좀 받아가지고 좀 내려왔는데 아직 안 내려. 6월부터야. 아직 안 내려졌어요. 아깝네. 그래서 좀 뭐랄까 이제는 좀 먼저 태어난 것에 대해서 너무 뿌듯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그게 뭐 저희가 취미가 영화라서 다 챙겨본 게 아니라 진짜 이제 나이가 많아서 본 게 많아요. 저희도 원치 않게 아니면 원해서 뭐. 짧게 얘기하자 그러면 뭐 기계화된 숨겨진 인간성을 찾는 과정은 로보캅일 것이고, 그다음에 뭐 정신이 다운로드 가능한 건 챕필 것이고, 뭐 양산품적인 특별한 로봇 이런 건 아이로봇일 것이고, 유쾌하고 발랄한 그런 소장의 모습은 뭐 AI에서 주드로가 연기했던 그런 잭스머신 뭐 이런 걸 꾸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장면이 있는데 이거를 이 감독님 뭐 이 장면 이거잖아 이 장면 이거잖아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혹시 우리 근데 저는 그때 그 시사회 갔을 때 깜짝 놀랐는 게 젊은 친구들이 연상 감독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좋아하죠. 뭐 지옥 이런 걸로 해서 지옥 같은 거는 왜냐하면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부산행이나. 부산행도 그래서 혹시 뭐 저희는 그냥 뭐 이렇게 실없는 방송을 하지만 정말 글 잘 쓰시고 좀 영향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뭐 여기에 나왔던 그런 참고했던 SF 영화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 단순히 마치 이거는 연상호의 그런 뭐랄까 살아온 SF 영화를 보고 자라온 짜집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이 영화 안에서 사용되었던 그런 뭐 미장센들이나 아니면 어떤 그 영화를 모티브로 했는가, 오마주. 그 영화가 얼마나 오마주. 그 영화가 얼마나 위대한가, 위대했던가 그런 거를 좀 잘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연상으로 까내려라 뭐 그런 건가요? 아니 이 새끼 똑바로 설명해 줘도 비교해서 까내려라. 사실 그런 거지. 고급지게 깔아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고급지게 깔아는 것도 있지만 이 영화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어떤 소스들이 사용됐으며 그 영화들이 얼마나 대단했기 때문에 연상호 감독이 그거를 쓰고 싶어 했을까 그런 부분을 얘기해 봅시다. 이거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 대단한 블레이드 러너 그거 지금 애들 보고 젊은 사람들 보고 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잡락감 위에 잡락감이 날아다니는데 왜 재밌던데 왜? 그리고 최근 그러니까 2049는 최근에 2049 최근에 났죠. 원래 그 해리스 포드가 주연했던 블레이드 러너를 지금 세대한테 보라 그러면 볼 수 있을 거든 못 본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우연치 않게라도 볼 수 없어요. 근데 진짜 연상호 감독님을 만약에 좋아하고 그러면은 어떤 그런 뭐 평론가들이 이런 거 잘 설명을 해주면은 그 친구들이 이런 거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영화가 있었구나 라고 보는. 그다음 뭐 그런 거
잠깐 지나갔는데 저는 뭐 그 모습도 이런 것 같거든요. 그 윤서현의 몸 상태를 상담해주던 의사 로봇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딱 상체만 로봇이고 그치. 하체는 그냥 기계잖아요. 네. 근데 뭐 그런 거 옛날에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했던 토탈 리콜에 보면은 그 택시 기사가 딱 상체만 로봇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새끼 지가 지 혼자 다 파고 있네 지가. 그러니까 이런 게 그 토탈 리콜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얘기해줘야지. 이거 감독님 토탈 리콜에서 나오는 장면 이거를 왜 활용하시고 이러지 말자 이거주죠. 네, 그래서. 네, 영향력 있는 분이시라면 잘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찍 태어나서 좋은 영화를 많이 본 거에 대해서.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왜냐면은 저도 영화가 끝났을 때는 이거 막 저기 나온 거 여기 나온 거 막 진짜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시사에 갖는 거 좀 좋았는 게 그런 젊은 친구들이 연상호 감독을 좋아한다는 게 진짜 좀 놀랐었어요. 뒤에 있는 애들 우르르 앞으로 내려갔었잖아요. 감독님 짐으로 남고 있는 사람들 그랬는데 이거는 저런 젊은 사람들이 이 감독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겠다. 그게 나랑 감독님 작품이 지금 안 맞을 뿐이지 그렇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세계 1위에 하고 있다는데 이게 또 우리는 공감 못하고 뭐 어떤 이유가 있긴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한국 사람들이 좀 까탈스럽게 보긴 해 영화나 이런 것들. 그렇죠. 원래 지식 배틀을 하는 거 좋아하죠. 영화 같은 거 보면서. 뭐,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좀 짜증 난다고 하긴 했지만은 이 영화에 어쨌든 미덕도 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CG 같은 것도 왜냐하면 제가 승리호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CG 외계인에서 로봇 싸우는 거 보면 진짜 돌아버릴 것 같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김우빈이 변신해서 이제 막 엘리베이터에서 싸우고 그런 전투씬을 보다가 여기서 로봇끼리 싸우는 씬을 보면은 그 잠깐 사이에 발전이 어마어마하다야.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나는 왜 외계인 김우빈 엘리베이터 싸울 때 옛날 생각나고 좋던데. 옛날 생각이 나면 안 되잖아. 지금 최신 SF를 보면서. 중학교 2학년 때 생각나고 젊어진 것 같고. 중학교 2학년 30년 전이잖아. 몸에 활력이 돋고 진짜 저때 내가 막 힘이 셌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진짜로 약간 그 디스토피아적으로 막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막 이런 배경 같은 걸 보잖아. 어디서 막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막 촥 처리하고 있고 막 이렇게 지하철 같은 게 샥 그런 모노레일 같은 게 샥 지나가는데 막 그런 그리고 이제 막 여기 그리고 이제 본사 있잖아요. 이 회사의 본사 보면은 위에 막 이런 로봇 그 엄청 큰 사람 조각상 같은 게 이렇게 쫙 있잖아. 약간 반쯤 이렇게 살이 근육이나 이런 게 보이는 막 그런 거. 그런 것들 보면은 그래픽적으로는 200억에 이 정도 가성비면은 헐리우드만큼 돈 들이면 우린 싹 빠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진짜로. 근데 특히 이제 CG 같은 경우는 저녁 CG가 어렵다라고 뭐 저는 듣기만 했는데 밤 배경 CG가. 근데 마지막 전투가 밤을 배경으로 이렇게 총까지 쏘면서 그런 광원이 막 발생하고 그러는데도 그 CG 진짜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경찰 로봇하고 막 이렇게 싸우는 모습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CG로는 특별히 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좀 너무 뭔가 좀 광고 같은 느낌은 들긴 했어요. 우리 CG 잘해요라는 느낌 들긴 했는데, 진짜 CG 잘하네요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습니다. 짧아서 아쉬웠지. 뭐 그런 어설펐다 아니면은 뭐 만들다 말았다 아니면 뭐 액션 동선이 안 좋았다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대부분이 이제 연구소에 이제 실내 세트에서 이제 찍었는데. 딱 써야 될 때는 이제 외부에서 이제 그런 외부 디스토피아적 배경이 나올 때는 이제 좀 빡세게 이제 그것들 딱 갈아 넣어가지고 딱 이제 적당히 잘 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또 엔딩에 보면은 그런 게 있죠. 이제 정의의 그 AI가 이제 이제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나 분명히 저는 이 영화 2번 보진 않았습니다. 보통은 넷플릭스 있으면 2번을 보거든요. 대본을 쓰면서 이렇게 한 번을 더 본다든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정도 시간 낭비할 시간은 없어가지고 일단 두 번은 안 봤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얘기 이제 뭐 더 이상 뭐 지상에 뭐 이렇게 뭐 그런 이제 다 파괴되고 뭐가 없어서 그랬는데 거기 산에 올라가는데 딱 이제 숲 같은 게 싹 펼쳐지잖아요. 저 땅이 존나 많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땅이, 너무 아름다운 땅이, 너무 아름답고 쌩쌩한 땅이 너무 한 몇만 평 돼 보이던데. 왜냐면은. 끝이 안 보이잖아, 산맥이로. 그럴까요. 그래서 이거 뭐 하는 짓이지, 이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뭘 표현하고 싶은지는 알겠어. 얘가 얘가 혼자서 어떤 이런
새로운 세계로 나아간다. 뭐 심지어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GV 할 때. 그래서 난 그래서 나도 무슨 자연인이다를 이제 찍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긴 했었지만은 그거 뭘 표현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이게 앞에 상황이랑 왜냐면 앞에서 이제 그 모노레일 타고 오면서 이제 그런 도시들 배경을 계속 보여줬잖아요. 네. 도시들 배경을 보여주고 이제 그 도시 옆에는 막 쓰레기 처리하는 막 그런 기계들도 맞아요. 보여주고 막 그랬는데 올라오고 막. 곧 잠깐 지났더니 씨발 산맥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걸 보면은 이게 와 막 감동적이다 보다 와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만 들었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 뭐 신PD 같이 이사 갔지만은 네. 그 뭐랄까 그 감독님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한국 멜로를 멜로를 표현하고 싶었다. 예. 한국적 요소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게 그린벨트인 거예요. 개발할 수 없는 거지. 이게 지구가 망했지만 개발할 수 없다. 개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강남 불패에 대한 그런 일침을 가하신 거지 또. 이건 안 된다 개발이 죽어도. 네. 그런 한국적 요소. 네. 그 뒤에 저기 애국가 물려버렸으면 완벽한 한국이었을 건데. 그래서 근데 그 장면은 저도 좀 멋있긴 했었는데 멋있긴 했지만은 이때까지 그게 지구가 힘들고 뭐가 힘들고 그래서 거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좋은 환경을 위해서 나가는 거였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옆에 이렇게 많이 있었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장면이긴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보면서. 네. 근데 좀 난 놀랐던 게 근데 약간 그 마지막에 이제 어쨌든 김상훈이랑 이제 그 정의의 이제 AI가 이제 전투를 하는데 거기 그 정의의 AI 연기를 실제로 이제 강수현 배우님이 강수현 배우님이 아니라 김현주 배우님이 했다고 하죠. 집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 그 눈동자 이런 움직이는 역할을 그러니까 CG로 어떻게 그렇게 옮길 수 있을까 감독님이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런 거는 그런 거는 확실히 이 영화의 장점이었다. 그래서 로봇인데 약간 눈 같은 게 진짜로 약간 생기가 있었어 진짜로 마지막에. 생기가 있었어요? 생기가 있었어. 왜냐면 배우 연기를 그대로 따라 했을 테니까 뭔가 좀 생기가 있어 보이는 뭔가 왜냐면 눈이 되게 맑은 눈의 로봇, 맑은 눈의 광인 이런 게 유행인데 요새는 맑은 눈의 이제 로봇이었잖아. 그래서 맑은 눈의 살인 로봇 약간 그러니까 김상훈과 대비될 김상훈은 하얀색으로 이제 반짝이면서 이제 각성을 했지만은 이제 요 정의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맑은 눈의 정의를 이제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뭐 그 눈에서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거는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전투 AI용 정의는 그 얼굴 표정이 없다 그랬어요. 표정이 없죠. 그래서 눈으로만 말해야 되는 게 되게 힘들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죠. 근데 나 그까지는 조금 약간 감동적이었거든요. 이 표정을 못하기 때문에 눈으로 인간적인 감정을 전달해야 된다는 게 그게 좀 그랬는데 근데 전투용 AI 그 얼굴 표정 못 이기는 정의 보면 이마에 정의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아니 누가 로봇 이마에다가 왜 자기 로봇 이름 써놓지 왜 누가 써놓는데 로봇 이마에다가 정의라고 왜 슈퍼맨 가슴엔 S도 있고 임마 그래 근데 그게 이마에 있다고 생각해보였어. 아이언맨 그 리액터 맞방에 박혔다고 생각해봐. 그게 말이나 돼.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눈이 초롱초롱하게 감정 표현을 하면 계속 그 이마에 눈이 가는 게다. 그 이마에 정이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그건 좀 너무했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없어도 되잖아. 사실은. 걔가 되죠. 정의가 아니라 1, 2, 3, 4라도 괜찮아. 그 이마에 시제폰으로 1, 2, 3, 4 아니면 뭐 모델 넘버가 돼도 되는데 이마에 정의라고 난 안 적을 것 같단 말이죠. 그거 보면서. 그것도 이제 센스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저기 우리가 아까 전에 초반에 잠깐 얘기했던 그 윤서연의 AI가 어딘가 복제될 것이다. 그러면 걔 이마에도 서연이라고 적어도 나올 거야. 피부를 씌울 거니까 나중에. 피부를 씌워야 돼. 그런 건 아닌데 좀 개그 요소 치고는 좀 너무 재밌는. 개그 요소 아니야, 새끼야. 진짜하다고. 저는 좀 그거 좀 나름 좀 재밌었습니다. 그거 보면 좀 재밌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감독님이 말하는 그런 눈에서 감정이 호소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표정이 없으니까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이마에다 정의라고 적어놓으니까 누가 봐도 얘는 정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길 가다 누가 봐도 이마에 혹시 정의 로봇 아니에요? 그러면서 약간 바로 잡힐 것 같은 거 그런 느낌. 그렇군. 그런 부분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얘기 안 하고 갈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제가 영화 보면서
제일 처음으로 이제 신PD 멱살 잡았던 게 이제 그 서현의 그런 울부짖음이 있던 심파. 심파 부분에서. 심파죠. 그때 제 옷을 꽉 쥐어잡더라고요, 이 새끼가. 뭐하는 놈이야? 이 새끼 뭐하는 놈이지? 저는 그 서현의 울부짖음이 저의 마음에 있는 울부짖음과 똑같습니다. 울 수 있죠. 울 수 있어. 울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우는 건 좀 별로인 것 같아. 그렇게 이제 조용히 눈물을 흘린다든가 그럴 수 있었는데 오열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이제 심파가 이젠 연상호 감독님의 심파를 빼고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것 같아. 이제 그 단계에 왔다. 심파 못 잃어 단계에 왔다. 왜냐면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제는 그냥 약간 포기해서 오히려 나는 굉장히 심파가 들어갈 포인트가 많았는데 오히려 자제했구나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마지막에도 왜냐면은 이제 막 이제 마지막 이제 엔딩 컷 전에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정의 보고 가라고 이제 윤서연 박사가 정의 보고 이제 가라고 하잖아요. 가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둘이 앉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과거 해상 장면. 이 과거 해상 장면은 우리나라 이제 영화에서 뺄 수는 없어요. 이제 서로 이제 엄마랑 볼을 부비부비하는 그 장면이 그쵸. 떠오르면서 근데 거기서도 이제 크게 오열할 수 있었거든. 근데 안 하더라고. 그 정도까지는 안 하더라고. 그냥 과거 해상만 하고 끝나더라고. 그게 어릴 때 보면 아빠가 수염만 있어도 비비면 소리가 나는데 그 면상이 티타늄인데 갈기면 그렇게 사람 소리가 나겠으면 죽었습니다 이미 그때 제가 봤을 때 죽었다고? 이미 가신 거예요. 이미 가신 거예요 윤선 박사가. 뭐 쇠도 골라고 막. 벌에 쇠도. 이미 가셨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도 심파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심파면은 안으면서 막 거기 이제 막 윤서연 그 박사가 막 눈물을 펄펄 이제 쇠가 녹슬 때까지 눈물을 팍팍 흘리고 그런 장면이 나올 수 있었단 말이지. 근데 그것도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고. 이제 심파에도 약간 요령이 생겨서. 배우는 안 울 테니 관객들 니들이 울어라. 약간 이렇게 좀 넘기는 단계까지 오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저는 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내가 자가용을 소유한다는 거는 편리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지만은 환경오염에 일조한다는 것도 내 스스로 그 자각을 하자. 약간 그런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윤 감독님의 작품을 보면서 이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잘못됐다. 그렇지. 이 심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잘못됐다. 내가 차를 타면서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말자. 나는 환경 파괴범이다. 라고 생각을 하도록 마음을 크게 고쳐먹었습니다. 네. 뭐 개 같은 소리야, 이게? 뭐잖아. 내가 차를 타면서 환경에 이득이 되나? 이득이 안 된단 말이지. 근데 내가 윤 감독님 작품을 보면서 연상호 감독입니다. 네. 연상호 감독님 걸 보면서 이제는 좀 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내가 잘못된 자세다. 그렇죠. 잘못됐어. 이미 한 몸이야. 뺄 수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제 지적하는 게 저희가 시대를 못 쫓아가는 거라고 좀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좀 김수풀이 자꾸 과거 영화만 보고 과거 드라마 허준에만 이렇게 집착하고 드래곤볼에 집착하고 이런 거 보면 과거형 인간인데 조금 이제 미래로 나아갔으면 좋겠네요. 김수풀 씨가 미래로 나아가서 이제 다시는 안 보는 걸로. 그럼 연상호 감독님 다음 작품은 뭐 아마 지옥2나 뭐 이런 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 겁니까? 지옥은 괜찮았었는데 뭐 일단 제가 뭐 워낙 방송을 사랑하다 보니까 방송에서 한다면 제가 보겠지만 무조건 하지 우리는. 우연찮게 볼 일은 뭐 저기 약간 오로라 같지 않을까? 볼 일이 없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깜빡했는데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 네. 이제 정의의 그런 안드로이드를 만들어서 뇌를 이식하고 그럴 때는 막 되게 멋있는 기계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뇌를 그렇게 머리에 이식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정의에서 전투 AI로 넘어갈 때는 그냥 무슨 팩 빼듯이 머리에서 그냥 뽑아가지고 옆에 버리고 손으로 쏙 넣으니까. 나 그 생각 들었어. 그냥 손으로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기계가 존나 신중하게 넣었잖아. 이러면서 그냥 CG 보여주려고 그냥 굳이.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약간 뭐랄까요, 좀 잘 안 맞는다. 그러니까 원래 설정하고 지금 설정하고 잘 안 맞는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그냥 손으로 뺄 건데. 그런 멋있는 기계에서 막 이렇게 내려올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나 얘기 안 하고 싶지만 그 막 공각기동대 처음에 그 쿠사나기 소령의 의체가 만들어지는 장면을 그거를 또 그죠. 오늘 하고 싶었겠죠? 네. 김수풀 씨가 다 짚었네요. 그럼 오늘 여기 나온 영화들. 짚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 짚었네. 그러니까 그렇게 갔으면 휴대용 내의식 장치 같은 게 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급하게라도 하다못해 장갑이라도 껴라. 뭐 그런 거라. 아니면은 뭐 좀 뭐 다른 휴대용 기기가 있어가지고 그 일부 데이터만 급하게 빼와가지고 뭐 다른 데이터를 합쳐가지고 다른 그 전투 AI 넣는다든가.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더 기존 설정을 좀 잘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요. 네. 아니면 원래 무조건 그 전투 데이터는 그 위에서 손 내려오는 그런 시뮬레이션 실에 가야지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설정이 돼 있으면은 뭐 뇌에 다 있는 거잖아. 뇌에 다 있는 건데 뭐 그냥 근데 이제 그냥 간지 한번 물어본 거예요. 뭘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해? 뭐 그냥 그런 거야. 뭘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했다니까. 너무 팩 꼽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약간 실망했어. 팩 후후 슈차 안 내고 내 꺼내서 물고 먼지 낀 거 털고 다시 넣고 알코올 멤동을 좀 닦아주고 뭐 그런 파이팅이라 좀 보여줬으면. 그런 장면 나왔으면 차라리 재밌었겠다. 차라리 같이 도망치는데 갑자기 가다가 렉 걸렸어. 그러면 아이씨 그러면서 머리 다시 열고 훅 불고 다시 한번 뜯겨. 미친놈. 다시 움직이고 얼마나 재밌겠어. 차라리 그런 블랙 코미디 하는 게 더 재밌지 않아? 그거 유머인가? 유머지. 그게 진정한 유머지 그런 게. 안돼. 그건 유머가 될 수 없어. 다 죽는 거예요. 여기서 김상훈이 하는 그따위 유머들 말고 아재 개그들 말고 진짜 뭔지 이제 기억도 안 나지만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저는. 원래 끔찍한 거는 머리에서 빨리 잊혀집니다. 우리 본지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무서운 시간을 둘이 보냈던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잊혀진 겁니다. 그래요. 두 번 보진 않겠다. 네. 근데 뭐 그림 자체는 괜찮았어요. 저는 마지막에 뭐 그런가요? 뭐 항상 좀 뭐 묶여있고 작은 공간에 있던 정의가 자기를 어떻게 보면은 대변해주는 그런 용병 정의의 모습을 버리고 나서 새로운 정의가 되고 오는 자유를 얻었다. 큰 세상으로 나갔다. 네. 그린벨트로 나갔다. 그린벨트로 나갔다. 투자는 할 수 없었지만 그린벨트로 나갔다. 약간 그런 거.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죠? 무엇이 진짜 정의인가? 형태가 정의를 대변하는 건가? 아니면은 그 정신을 가지고 나가는 형태가 바뀐 정의가 정의인 건가? 어떻게 보면 좀 뻔하다만 뻔한 이야기지만 그 메시지는 좀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AI들이 좀 이슈가 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현재 세계에서도. 왜냐하면 최근에는 AI가 너무 발전해요. 이제 옛날에는 좀 유명한 걸로 알파고가 있었죠. 알파고도 이제 알파고를 이긴 이제 알파고도 너무 발전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개발 안 하잖아. 알파고를 이긴 알파고를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는 너무 발전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수를 둔다는 거야 이제. 이제 사람이 만약에 AI가 여기 뒀어. 근데 왜 뒀는지 사람들은 몰라. 하지만 얘는 수백수 앞을 읽어가지고 이렇게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AI가 어디까지 발전했냐면은 바둑의 규칙을 알려주잖아요. 그럼 걔가 이제 그냥 그걸 학습해서 그냥 바둑을 두는 단계까지 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좀 더 그 발달하면 바둑알 던지겠지. 게임 뭐가 차는 게임 적같이 하는 이 AI가 진짜 AI가 완성됐다 이러면서 약간. 그러니까 AI가 좀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옛날에 이제 막 그랬잖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슨 저기 터미네이터처럼 막 기계들이 막 그런 반란을 일으키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울트론도 그렇죠. 저기 이제 어벤져스에 울트론도 AI가 학습을 해서 지구의 최고의 해악은 인간이구나 해서 인간을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AI가 어느 수준이냐면은 이런 이제 뼈 사진을 보여주면은 그렇게 된대요. 뼈 사진 같은 걸 보여주면은 사람은 몰라. 사람들은 이 뼈를 봐도 흑인인지 백인인지 모르잖아. AI는 흑인인지 백인인지 안 돼. 그게 근데 사람이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이 우리는 그거를 이해를 못 한다는 거야. 얘네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게 약간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저기 터미네이터 같은 일이 안 벌어지리란 그런 게 없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사실 안 그래도 내가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는 게 이번에 설이라서 대구 이제 어머니 집에 갔다 왔는데
제가 한 달 전에 엄마 아빠 집에 로봇 청소기를 설치해주고 갔어요. 그래서 걔가 왜 어플이 있으니까 때 되면 아니 그게 아니야. 이거 진짜 이게 진짜 그 사이버펑크야. 그래가지고 내가 네. 이게 어플로 내가 월수금 등록해놨으니까 그때 되면 자기가 알아서 청소할 거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청소 안 하면 된다 그랬는데 로봇가 움직이는 게 아까 엄마 아빠가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 얘가 마루만 청소했으면 좋겠는데 온 방을 다 청소하니까 아깝다는 거야. 엄마가. 뭐가 아까웠대 도대체. 마루만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청소를 하고 돌아다니니까. 그 마루만 설정을 해드려. 아니 그래서 내가 그 보면서 엄마 기계보다 인간이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안 된다고 이러지 말라고. 이러면 우리 가치가 다 죽는 거다. 일하게 놔둬라. 365일 동안이라도. 나 나름 끔찍했어. 그거 보면서. 왜 우리 엄마가 기계보다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가 약간. 혹시 누구 엄마 A타입? 아니 이 새끼 뭐 페르나다니고. 그러면서 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CPD가 얘기했는 거랑 좀 겹쳐 보이네요. 진짜 하나도 안 겹치는데 뭐가 겹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쉽게 생각하면은 되게 좋은 차를 샀어. 되게 좋은 차를 샀는데 가까이 가는 건 좀 아까우니까 내가 걸어가야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기계한테 진 거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미 그런 걸 경험하고 있는 게 피규어 같은 거 사놓고 그냥 고이 모셔놓잖아. 이런 관절 피규어도 사놓고 고이 사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그런 거 갖고 놀라고 있는 거거든. 근데 안 갖고 놀고 그냥 장식만 해놓자. 그거랑 똑같은 거지 뭐. 거기다가 그거 살라고 우리가 한 달 동안 빼빠지게 일해가지고 고무 때깔이 하나 사잖아. 그런 거죠. 진정한 사이버펑크가 되고 있다. 아무튼 내가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아무튼 그런 AI가 그러니까 AI에 대한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AI가 저는 그러니까 이런 최근에 이런 뉴스들을 들으면서 이 정의를 보면서 참 속 편한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AI의 반란이 지금 코앞에 왔는데 지금 AI가 인간이고 이런 게 중요하냐고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제어가 문제지. 제어가 문제지 얘한테 인간성을 부여하냐 마냐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 듄 봤지 않습니까? 영화 듄? 네. 듄의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인지 아십니까? 그거예요. 이제 거기 기계 문명이 멸망했잖아. AI 때문에 한번 좆된 다음에 AI 사용을 아예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그런 세계관이라. 그렇지. 오 깜짝이야. 얘 가끔 유튜브가 그냥 켜진대 보던 게. 오 개 깜짝이야. 이거 AI. 이게 이런 미친. 이게 반란이라고. 이거 컨트롤해야 된다고요. 지금 제어가 문제지. 우리 시리가 지금 반란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니까요. 무섭네. 소름 끼치네요. 네. 아무튼 제가 이게 그러니까 요런 AI에 관한 뭐 많은 그런 이제 AI가 인간이냐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다시 과거로 회귀해서 이제 약간 그 스카이넷 같은 그런 것들을 그런 좀 주의해야 되는 AI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지금 시점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신PD가 그 얘기하고 나니까 이 영화가 가지고 있던 그런 뭐랄까 레퍼런스들 그런 거 로보캅이니 뭐 블레이드 러너니 뭐 공각균형대니 뭐니 이런 애들이 프로그램이나 혹은 그 인간 형태를 지닌 기계로서 자기가 인간성을 부르짖는 거잖아요. 그렇지. 나는 인간이다. 근데 그게 한 70년대부터 뭐 80년대부터 이어진 소재로서 그거를 보고 만들어서 감독님이 만들었는데 근데 신PD 얘기를 들으니까는 이게 좀 약간 옛날 소재네. 사실 차라리 요즘 같이 만들었으면은 얘를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되네. 그렇지. 제어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와요. 그러니까 네가 인간을 모티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사육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약간 그런 제어의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어야 될 것 같네요. 그게 또 뭐 어떻게 보면 터미네이터 쪽이긴 한데 뭐. 뭐 그렇긴 하죠. 저거나 다 옛날 거긴 한데. 근데 너무 좀 정의의 인간성에만 좀 포커스를 맞춘 것 같다는 생각은 갑자기 들긴 하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주제는 그거니까 뭐 사실 제가 반은 웃자고 한 얘기고 이제 반은 또 최근에 이런 들었던 뉴스들이 있어서 뭐 얘기를 한 거긴 하지만은 뭐 이런 것도 잘 만들면 얼마든지 나와도 되죠. 하지만 못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거 너무 많이 봐서 그래. 너무 많이 봐서 신선하지 않은 거지. 아니요. 대사도 나쁘고 상황도 나쁘고 세계관도 대사도 힙하잖아요. 세계관이 잘 문제였다.
이 영화 안에 뭐 레퍼런스 예를 들어서 좋은 레퍼런스가 50개 정도 들어있다. 50개의 소스가 들어있다. 그러면 잘 뭉쳐서 요즘 사람들이 좋게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거 50개를 예를 들어 한 영화당 2시간이라 치고 그거 다 보는 것보다 뭐 이 영화 보고 나서 뭐 그런 내용이구나라고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 빠르다면은 이것도 좋은 영화죠. 요즘에 맞는 영화고.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한 50개 짬뽕에서 되게 맛있는 짬뽕이 됐으면은 좋은 영화죠. 근데 음식물 쓰레기가 되면은 그건 나쁜 영화죠. 근데 영화 끝나고도 신피디한테 그런 얘기 했었는데 짬뽕이 위대한 것은 재료들을 섞어서 맛있는 맛이 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긴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 반면에 저는 또 집에 오면서 생각 들었는 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는 섬섬한 짬뽕이 좋더라. 약간 좀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네. 자극적인 게 좋기만 했었는데 재료가 또 너무 많으면 투머치해요. 또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영화는 저는 어쨌든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건 좀 세계관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AI 하나로 어떻게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빈약한 상상력의 인간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요새는 그런 시대 이제 21세기 심지어 옛날 삼국시대에도 한 명의 초인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그건 진짜 어디 판타지 신적 존재들이나 가능한 거지. 이거는 전설이죠. 예언의 존재. 인간 세상에서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초인이 뭐 이제 전쟁을 한 명이 전쟁을 끝낸다. 차라리 그냥 핵 한 방 쏴 그냥. 그게 낫지 미래인데. 그렇지. 무기나 병기가 전쟁을 끝내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되게 무슨 전설의 용병의 AI를 만들면 이길 수 있다. 그 한 명의 전술 이런 거. 이거 차라리 난 너무 낡은 세계관이었다. 이런 건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래서 나는 이제 뭐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줘. 이 안에 그 얘기가 있나? 뭐 약간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게. 혹시 옛날에 서프라이즈 같은 거나 아니면 옛날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이 헨리에타 알렉스라고 뭐 헨나 세포라고 있어요. 불멸의 헨나 세포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1950년도쯤이었나 사망했는 그 흑인 여성의 암세포인데 이게 무한 분열을 해요. 이 암세포 안 죽고. 약간 곰벌레 같은 건가? 뭐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 벌레는 우리 쪽에 쓰지 못하지만 이거는 사람의 세포가 계속 무한 분열을 하니까 사람의 유적의 유적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좀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좀 낮았던 흑인 여성이니까 그냥 그 의학계에서 수십 년 사용했어요. 자기들의 그런 진짜? 발전을 위해 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 부분도 조금 약간 그 정의의 C 타입 그런 마지막과 조금 겹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득을 보겠다는 그런 그 단체가 어떻게 뭐 공익을 위해서 그 나쁜 짓을 벌이는 거죠. 네네. 이거 만들어서 전쟁 끝내면은 너희도 좋고 우리도 좋은데 당사자한테는 굉장히 고통이 되잖아요. 그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거기 이렇게 연결되는 유족들이라든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야기에 좀 녹아 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안 녹아 있었어. 안 녹아 있었어. 뭔 소리야? 깔끔하게 없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할 얘기는 다 해본 것 같고 뭐 인상적인 장면이나 총평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신PD님의 인상적인 장면 있습니까? 뭐 인상적인 장면은 저는 아무래도 이세연이 나오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다. 갑자기 나오는데 쪼코 웃음을 하면서 나오는 거야. 미친년인가? 그래서 뭐 그 장면이 인상 깊었다기보다는 이 영화 통틀어서 이 영화가 좀 다 대체로 어이없는 장면이 많았는데 그 장면이 제일 어이없어서 기억에 남았네요. 나도 근데 그 비슷한 거예요. 인상적이었던 게 회장이 그 상원이 로버트인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로버트에서 막 근데 되게 못마땅해 하잖아. 근데 처음으로 만든 게 이 로봇이 상원인데 내가 불멸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면 내가 영원히 사는 게 맞나? 뭐 그러면서 막 그래서 그냥 적당히 좀 이따가 폐기시키려고 그러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는 다시 작동을 넣었는데 소장인 상원이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회장님 그래서 어떻게 그림에서 나오신 거예요? 어떻게 여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회장이 겁나 좋아하면서 웃잖아요. 으하! 이러면서 웃는데 개그 센스가 뭐야. 근데 나는 거기서 그냥 내 스스로 영화를 보면서 느꼈는 게 나는 완전 자가복자를 했다고 느꼈어요. 그거 보면. 그렇죠. 완벽한 그 장면만 그렇게 느껴지지.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쓸모없고 불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완벽한 자가 복제를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박사가 그냥 단지 수명적으로 오래 살고 싶은 분이지 뭐 자기 명성이나 그런 걸로 영원히 살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그런 약간 반쪽짜리 인물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장면. 그래서 나는 거기서 이제 회장이 좀 그런 걸 보여줬으면, 왜냐면은 이제 이 상훈이가 어쨌든 자기의 이런 복제에 가까운 애니까, 왜냐면 얘가 나중에 되면은 지 뜻대로 일 안 되니까 진짜 개 신경질 부리면서 개 사이코처럼 막 소리 지르고 난리잖아. 그런 장면을 그렇죠. 회장한테도 한번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원본은 요 원본도 이런 애거니까 얘가 이런다라는 식으로 약간 좀 윤서연 박사가 좀 싫다고 막 그러면 갑자기 막 소리 한번 팍 지르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눈에서 빛 번쩍 나면서 달려들고 막 벽 타고. 그럼 A타입인데. 아무튼 뭐 그런 장면 한번 넣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네요. 네. 자, 작품에 대한 모든 이야기 나눠본 것 같고 총평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신PD님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총평 300cc 람보르기니 같다. 이상입니다. 오. 그러니까 겉만 번지르 속은 300cc가 잘 안 나간다. 잘 안 나가요. 이게 너무 겉만 번지르. 속을 열어다보고. CG는 좋았다는 거죠. 뭐. 그 정도로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럼 김숯불님은 총평 한번 해주시죠. 완벽한 SF 영화. 자, 속뜻을 얘기해봐. 신파 SF 영화. 간만에 보면 아주 훌륭한 총평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유머인가? 굉장한데. 예. 근데 영화 전체적으로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여기저기 콕콕 찍으려 그러는 게 있을 뿐이지 괜찮았습니다. 저거 치고 있네, 씨. 욕을 그렇게 해놓고는 씨,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하여 넷플릭스 SF 영화 정의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우리 화중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저희들에게 많이 알려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네, 다음 주는 삐뚤어진 한국 영화의 사랑 교섭입니다. 우후! 예후! 와, 재밌겠다. 이렇게 화면 중독 외전 영화 중독 2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까지 들어보신 모두께 감사드리고 다음 한 주도 심하게 화면에 중독되어 만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